안녕하세요. 주식 매트의 8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제가 리스크 관리 시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급락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번 한 주는 굉장히 폭락 장세로 우리의 심기가 편하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갭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큰 갭은 좀 메웠고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231에서 나온 약간의 갭은 지금 메우지 않은 상태고요. 대략 곧 2231을 기록했던 7월 27일부터 다음날 6포인트 정도의 그런 갭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갭도 메워야 할 텐데 과연 다음 주에 메우게 될지 나중에 메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봉에서 21선을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한다 그러면 좀 61선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2231에서 발생한 갭을 메우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좀 지지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21선에서 상승으로 턴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으로 턴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설명드린다면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RSI 보조지표를 보시면 RSI는 Relevant Strength Index라고 해서 비교 강도 지수죠. 비교 강도 지수.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을 할 때 RSI가 역시 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이버전스의 상황은 묘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RSI를 보시게 되면 고점을 조금씩 높였고 저점을 좀 높였죠. 그래서 전에 갔던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으로 터는 게 좋죠.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또 지수는 하락해서 61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승을 해도 무방하고 또 하락을 해서 2231의 갭을 메워도 상관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1900선 부근에서 하나의 갭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도 갭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00선에서의 갭은 당장 올해에 메워야 될 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과열이었던 증시를 시켜가는 과정점으로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락을 펼치면서 증시를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다음 주는 패턴을 보게 되면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는 흐름의 전개도 가능할 것이다 보고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2230일 부분까지 갭을 메우면서 일봉 60선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흐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전고점 넘어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락을 하더라도 60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닥은 이미 6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60선을 터치를 하면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제 상승으로 턴해도 괜찮은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 봐야죠. RSI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열을 시켜가는 과정. 이 큰 과열을 시키면서 저점에서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이 일봉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V자 반등 형태로 나오는 게 좋겠죠. 만약에 코스피가 61선까지 밀리면 코스닥은 이런 730부근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간다 그러면. 그러나 비중은 무게감은 여기서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 쪽에 더 무게감을 두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외국인의 선물을 확인하자. 외국인의 선물 수급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물에 매도가 많았지만 또 금요일날 매수를 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외국인은 지난 5개월 동안 7조에서 8조 정도의 선물을
매수 불량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현물을 흔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매도가 일주일에 거의 2조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락으로 돌변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의 수급을 현황을 보자라는 거. 두 번째, 환율을 주시하자는 겁니다. 환율이 1185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이 1200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안정 흐름을 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그다음 채권의 세 번째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지를 확인을 하자.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것입니다. 채권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머문다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하락 그리고 급락 형태는 과열을 시켜가는 정도였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번 주에 코스피는 21선의 지지, 코스닥은 61선의 지지를 확인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외국인의 수급 현황에 따라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좀 무게감을 두고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인데요. 한국정보인증 결제와 관련된 주식인데 3중 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의 형태가 에서 지지가 지금 공고해지는 상황이라서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6,1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짧게는 7,5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이기도 하고 결제 관련해서 또는 소프트웨어 인증 부분에서 수혜가 있는 제로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6,100원대 매수해서 7,5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큐빅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큐빅 홀로그램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VR 관련주이기도 하죠. 3,5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지금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 상승 추세를 아직 깨진 않았죠. 상승 추세선 지금 하단에 걸쳐 있는 지금 상황이고 1년에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60억에서 8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480억입니다. 저평가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큐빅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 지지, 추세선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매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4,600원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50%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큐빅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겠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살아있죠. 주가가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한국큐빅 2,900원대 매수, 궁극적으로는 4,500원, 단기적으로는 3,500원 매도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큐빅처럼 상승 각도의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MBT 이 종목도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 2천억 되는 회사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의 목표가 나옵니다. 12,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9,800원에 매수하면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주봉에서 볼 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한국큐빅 그리고 코스맥스 MBT 이 세 종목 추천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